해볼 얘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 이런 얘기를 해볼게. 잘 봐.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시간과 위치다라는 이제 관계식이,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식이 이제 주어지는 문제가 있죠.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보통 우리가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다라고 되어 있는, 뭐 예를 들어서 ft는 뭐 t의 3제곱 플러스 2t의 제곱 플러스 3t, 그러니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위치가 어디에 있다, 뭐 이게 이제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이죠. 이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을 갖다가 내가 미분을 치잖아. 뭐 시간과 위치에 있었던 관계식을 미분을 치게 되면 이제 얘가 시간과 속도에 대한 관계식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분을 치는 순간 위치에 대한 변화율, 그러면 이제 시간과 속도에 대한 얘기로 바뀌는 거야. 시간과 위치를 미분치면 시간과 속도에 대한 얘기로 바뀌고, 시간과 속도를 재차 다시 한번 미분을 치자니 시간과 속도를 다시 한번 미분을 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얘는 시간과 가속도의 관계로 바뀝니다. 자, 흐름 자체 잘 보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위치 관계에 있었던 걸 갖다가 미분을 치면 시간과 속도고, 시간과 속도에 있던 걸 다시 한번 미분치면 시간과 가속도야. 사실은 이제 이번 단어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 조금 더 이제 가는 게 뭐냐면, 시간과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이 크기를 구하면 그게 이제 시간과 속력이다라는 이제 이런 느낌인데, 사실은 이제 그래서 속도와 속력이 약간 조금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속도는 마이너스 플러스가 이제 붙어 있는 거죠. 뭐 왼쪽으로 20km/h, 오른쪽으로 20km/h. 하지만 속력은 크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 그러니까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속력은 플러스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크기를 구하게 되면 자, 이제 속력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긁어 올렸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적분이 되어지는데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이 반대 방향으로 올라왔었을 때,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적분 단원에 가면 요 반대 방향으로 끌어올리는 거, 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논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적분하게 되면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위치의 변화가 되고, 위치의 변화량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속력을 적분하게 되면 움직인 거리가 되어진다. 움직인 거리가 되어진다. 이런 느낌인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표를 잘 이제 머릿속에 저장을 좀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자,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번 단원에서 중요한 건 어쨌든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을 갖다가 미분 쳐서 내려오면 시간과 속도가 되고, 시간과 속도를 또 미분 치면 시간과 가속도가 되며, 시간과 속도의 크기를 구하면 시간과 속력의 관계가 되어진다라는 느낌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그러면 이 느낌이 별발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 봐라, 저 느낌을 가지고 이렇게 선생님이 한번 붙여볼 거야. 그러면 이제 어떤 느낌이 되나 한번 이 표를 보면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 표를 보면서,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좌표가, 이거 봐. 처음에 주어진 게 뭐냐면 X는 이렇게 주어진 거 있죠. 이게 뭐니? 이거 읽어봐. 여기 시각 T에서의 좌표.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시간과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X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T의 3제곱 마이너스 2t의 제곱 플러스 2t라고 되어 있는 얘가 뭐라고요? 얘가 소위 말해서 자, 시간과 위치의 관계라고요. 이해되니? 무슨 말이지? 근데 여기서 뭘 구하라 그랬니? t는 0에서 5까지 전 P의 평균 속도와 되겠죠. t는 C에서의 전 P의 속도가 같을 때 C의 값을 구해봐 라는 문제가 되어집니다. 되겠니? 무슨 말이지? 그럼 이제 여기에 보면 평균 속도라는 말이 나오고 t는 C에서의 P의 속도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게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 즉 시간에 따른 좌표잖아. 그럼 이걸 미분을 한번 쳐갖고 내려오면, 그지? 얘를 미분을 쳐갖고 내려오시면, 그러면 x를 t에 대해서 미분치는 거니까 dt분의 dx라고 치게 되면 3t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t 플러스 2가 되어지지 않겠니? 저거 미분치고 되면? 그럼 이렇게 미분쳐 놓은 요 관계식은 이제 속도의 관계식이야. 이해되나? 무슨 말인지 되겠지? 자, 위에 있는 시간과 위치를 미분치면 뭐의 관계식이 된다? 속도의 관계식이 되어진다. 그런데 여기 평균 속도란 말이 나오지? 봐라. 평균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t값, 그러니까 t값의 변화량 분의 델타 t 분의 델타 s 위치의 변화. 그러니까 t값은 0에서 5까지 변했으니까 5 빼기 0 분의 되겠죠. 여기다가 5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5 집어넣어보자. x5 값은 얼마가 되어지니? x5 값은 125 마이너스 25니까 50 플러스 10이 되어지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가 자 75, 85가 되죠. 85. 그래서 85 빼기 0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자, 따라서 얘는 평균 속도가 5, 1은 5, 5, 7은 35. 그래서 17이라는 평균 속도를 갖습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c 값을 집어넣었을 때, 즉 3c의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플러스 2라는 이 속도가 지금 평균 속도 17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면 3c의 제곱 마이너스 4c 마이너스 15는 0이 되어지겠죠. 1하고 3이죠. 3하고 5가 되어지고요. 마이너스가 여기가 붙으면 c 마 3 c 플러스 5는 0이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니까 결국 c 값은 3 또는 마이너스 5가 되어지는데 이 c는 시간이잖아. 시간. 그러니까 마이너스 5초라는 시간은 없죠. 3이라는 답을 얻으면서 이 문제의 답은 5번에 있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그럼 여기서 중요하게 너네가 생각해야 될 이슈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일단은 잘 봐라.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시간과 위치,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식이 하나 무조건 주어질 거란 말이지. 그러면 그 관계식을 내가 이렇게 뭐 해갖고 내려오게 되면 미분을 쳐서 내려오면 그 미분을 쳐서 내려온 결과가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 자, 이렇게 시간과 속도의 관계식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시간과 속도의 관계식이 된다는 것은 이 시간 t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했을 때 그 c라는 시간대에서의 속도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니? 항상 평균 속도는 시간의 변화량 분의, 그죠? 거리의 변화량. 그러니까 항상 선생님이 얘기하죠. 순천에서 광주까지 60km인데 9시에서 출발해서 10시에 도착했다. 평균 속도가 얼마니? 그러면 1시간 만에, 즉 시간의 변화량이 1시간이지. 1시간 분의 60km.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자, 똑같이 이렇게 올리시면 되겠다. 그래서 이 값이 똑같은 값이 c가 존재한다. 자, 하나도 안 어렵죠? 되겠니?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봐봐. 자, 일부러 선생님이 이 유형 하나 더 풀겠습니다. 잘 봐봐. 지금 이 문제들이 초반에 써져 있는 얘기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금방금방 터득할 수 있어. 봐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X는 마이너스 T의 3제곱 플러스 16T라는 건 위치입니다. 위치. 이렇게 위치가 있었는데요. 되겠습니까? 이거가 자, 다시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 여기 원점에 도착한다는 것은 이 X값이 얼마가 됐다를 의미하는 거야? 0이 될 때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 저 문장에 따라서 X값에 0을 집어넣어 보니 마이너스 T의 3제곱 플러스 16T가 0이 되는 값을 관계식을 풀어보니까 마이너스 T 값의 T의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어지시면서 자, 얘는 마이너스 T, T마사 T 뿔 4가 되어지는 게 보일 거야. 자, 결국 따라서 T가 자, 처음 출발할 때 0초일 때 또는 T가 4초일 때가 되어지겠죠. 마이너스 4초일 때는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는 시간이 4초만큼 흘렀을 때야. 그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 그러면 요걸 그대로 한 번 더 미분치면 자, x 프라임 한번 미분치게 되면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어질 건데 요게 지금 속도란 얘기지. 이때 t가 4일 때의 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 프라임 4값을 구하시면 되고요. 16에 3이니까 마이너스 48 플러스 16이 되어져서 속도가 마이너스 32.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자, 이때 얘를 한 번 더 미분치게 되면 마이너스 6t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자, t는 4일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4라는 가속도를 갖죠. 두 개의 값을 더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56이라는 값을 갖겠다.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안 어렵지 여기까지? 자, 어려운 거 없어. 어려운 거 없다. 자, 한 번 더 해볼게. 954번. 자, 한 번 더 들어가 보자.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 자, 이게 위치야. 그죠? 시간에 따른 위치의 관계가 있는데 점 P가 출발 후 다시 원점을 지나는 순간 그러니까 결국 뭐가 되겠니? 똑같은 문제지? 뭐가 찾으면 돼? 일단 X값이 0이 되어지는 T값을 찾아. 그리고 미분 한 번 쳐서 대입하면 속도, 미분 두 번 쳐서 대입하면 가속도.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굳이 답은 다 안 내겠습니다. 자, 봐봐. 이제 또 넘어가 볼게. 똑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959번까지 넘어가 봐라. 자, 후딱후딱 가자. 959번입니다. 자, 봐. 959번. 자, 봐라.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움직이는 P의 시각대에서 위치.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자, 시간에 따른 위치가 되어지죠.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다 밑줄 그어. 거기다 강력하게 밑줄 그어. 점 P가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간이라고 돼 있죠.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 그러니까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 움직이는 물체가 봐라. 움직이는 물체가 자, 저기 물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움직이고 있는 물체가 속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자, 이 방향으로 가고 있던 것이 자,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갔을 때 그때가 속도를 바꾸는 겁니다. 맞아 안 맞아? 속력을 바꾼다라는 것은 이 뭐 빨리 갔던 놈이 천천히 간다 뭐 이런 느낌이지만 속도를 바꾼다라는 것은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물체가 왼쪽으로 진행한다는 뜻이야. 알겠니? 그러면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물체가 왼쪽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한 번은 뭐 해야 되겠니? 멈춰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찾으셔야 됩니다. 속도가 0이 되는 지점, 이 지점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방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러면 자, 보다시피 요거의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 쳐야 되겠죠. 그래서 x't가 되고 이때부터 얘는 속도입니다. 3t의 제곱 마이너스 12가 되고요. 는 0을 찾아보시면요. 자, 얘가 t가 뿔마 2가 나온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t값은 당연히 뭐가 되겠습니까? 2초 후가 됩니다. 2초 후. 그 2초 후가 되어지면 이 물체가 운동 방향을 바꿉니다. 다시 말하면 그 시각에서 P의 가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므로 지금 주어진 속도의 관계식을 한 번 더 미분 쳐서 6t라는 가속도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아까 구해놓은 2를 집어넣으니 12라는 가속도가 나옵니다 라고 이렇게 푸는 문제야. 자, 어려운 거 없지? 그지? 어려운 거 있다 없다? 없다. 그지? 천천히 가되 이해를 좀 하면서 넘어가시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자, 바로 쌤이 어려운 문제를 한번 들이대볼게. 자, 965번 문제 보자. 자, 965번 문제 한번 보자. 965번 문제. 자, 원점 5를 출발하여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 T초 후에 위치가 요렇게 생겨 먹었답니다. 자, 요게 T초 후의 위치에 해당되어집니다. 보기에서 옳은 거를 고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1초 후와 3초 후에 P의 위치는 같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말 그대로 1초 후의 위치를 구하고 싶으면 저 시간과 위치의 관계식 저기에다가 고스란히 T값 대신에 그냥 이렇게 2를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를 집어넣었더니 3분의 1 마이너스 4 플러스 7이 되어지시면서 3분의 10이라는 위치를 갖겠죠. 마찬가지입니다. 3이라는 여기 시간을 딱 대입을 하니까 자, 27 3으로 나누니까 9가 되죠. 마이너스 94 36 플러스 21이 되어집니까? 자, 3을 집어넣었을 때야.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어지니? 3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15 그지? 마이너스 6이다. 보다시피 1초 후와 3초 후의 위치는 같지 않습니다. 되겠죠? 점 P가 출발할 때의 속도는 7이다. 자, 그러면 이제 속도를 구해야 되니까 X'T 값을 구하셔야 되고요. X'T 값은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므로 출발할 당시는 시간이 0초 지났을 때가 되니까 0초일 때 속도는 7이죠. 그래서 너는 맞았다. 4초 후에 P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X2'T까지 가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2T-8이 되고요. 4초 후다. 그러니까 X2' 4가 되어지겠죠? 그러면 8 빼기 8이니까 가속도는 0이다. 맞았다. 점 P를 움직이는 동안 운동 방향을 3번 바꾼다. 자,
운동 방향이 바꾼다라는 것은 x 프라임 t 값 자체, 즉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7이라는 속도가 0이 되는 점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t 마이너스 1, t 마 7이 되어지니까 0 되는 점은 3번이 아니고 2번 나온다. 그래서 자,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터프 문제 치고도 어렵지 않은 문제인 거 분명히 보이죠? 되겠습니까? 되겠지? 잘 보시고 천천히 이해를 좀 합시다.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자, 계속 같은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문제 푸는 방향도, 자, 방법도 동일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봐라.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의 위치가 각각 이만큼이고,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아하. 보시면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 두 점 PQ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이네요. 그럼 일단 속도가 같아져야 되니까 x 프라임 pt 값을 먼저 구해보시면 t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고요. 자, 다음 x 프라임 qt 값을 구해보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자 6t가 되어지겠죠. 6t. 그래서 나는 두 개의 속도가 같아지는 지점 t의 제곱 플러스 9는 6t다 라고 이렇게 놓고 나니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는 0이다가 되어지니까 t마 3의 제곱은 0이다. 자, 따라서 t가 3초 후가 되어지면 두 개의 속도는 같아집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가 찾고 싶은 거는 자, 결국은 두 위치의 차, 위치가 얼마만큼 떨어졌니? 라는 얘기니까 XP3을 넣게 되면 3초 후에 XP는 어디가 있냐면요. 9 플러스 27 마이너스 6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 3초 후에 얘는 30만큼 가 있습니다. 반면 XQ3 되겠지? 자, 얘는 자, 3집어넣으니까 93은 27 마이너스 7이니까 20만큼 가 있군요. 그래서 두 물체의 차이는 10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이것도 굉장히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사실 선생님이 뭐 다 풀어주지 않아도 어느 정도는 쫓아올 수 있지 않냐? 라는 느낌이네요. 972번 문제 봐라. 자, 초반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이번 이 마지막 단어는 굉장히 쉽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두 점 PQ의 시각 T일 때 위치는 각각 이만큼이고 PQ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여기다 밑줄 긋자. 자,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 방향과 관련이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속도죠, 속도. 그러니까 두 물체의 속도 곱하기 속도가 자, 0보다 적다가 되셔야 되겠죠. 그래야 뭐가 되겠습니까?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라는 건 하나가 오른쪽, 하나가 왼쪽이란 얘기죠. 되겠니? 그러면 자, 이걸 그대로 속도로 바꾸셔. 바로 바꿔라. 4t-2가 되고요. 다음 얘를 속도로 바꿔라. 2t-8이 되어지는데요. 0보다 적다가 되어진다고요. 자, 4로 묶어내면 얘가 t-2분의 1이 되는 거 다 보이시죠? 자, 얘는 2로 묶어내시면 저기가 자 t마 4가 되는 거 다 보이시죠? 따라서 t 값은 2분의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적었을 때 자, 그때가 서로 운동 방향이 반대가 되어질 때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너무나 쉽게 쭉쭉쭉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자, 973번 문제도 가보겠습니다. 자, 위로 던진 물체. 자, 똑같은 문제입니다만 어느 포인트에서 다른 얘기가 나오는지 잘 봐라. 지면으로부터 40m의 높이에서 처음 30m초로 위로 던진 물체 t초 후에 높이가 이만큼이 성립한다 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많이 봤던 그 그림이죠. 지면으로부터 일단 40m 정도 위로 올라가서 되겠죠? 여기서 물체를 휙하고 던지면 포물선 운동을 하겠죠. 물체는 포물선 운동을 하실 거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 지면까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렇게 떨어질 건데 그때 t초 후의 높이가 그 관계식이 높이가 x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30t 플러스 40인 관계가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얘가 지금 시간과 위치의 관계입니다. 시간과 위치의 관계죠.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한다. 거기다 밑줄 그어.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 여기에 밑줄 그어 놓고 최고 높이에 도달하려면 반드시 그 물체의 속도가 0이 돼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최고 높이의 도달은 언제 하냐? x 프라임 t 값을 딱 해보니까 마이너스 10t 플러스 30이 되어지고요. 실질적으로 는 0을 찾아보면 3초가 나오죠. t3 되겠지? 그러니까 3초 후가 되어지면 가장 높은 지점에 있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맞았다. 물체의 최고 높이, 그때의 최고 높이는 3초가 흘렀을 때의 최고 높이는 자 원래 있던 위치 관계에다가 3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3 값을 이렇게 구해보시면 자 95-45 플러스 90 플러스 40이 되어지니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얼마가 되어집니까? 지금 이제 85가 되어지는 게 보입니까? 그래서 얘가 맞았다. 물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130m냐 라고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러면 이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죠? 최고 높이에 도달했을 때 여기가 몇 미터라고요? 85m라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면서 85m를 이동을 했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45m를 이동했겠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오는데 130m를 이동을 했다. 자, 맞았다.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굉장히 쉽게 우리가 풀어지는 문제니까 잘 보고 정리를 좀 해 놓으시면 됩니다. 약간 이제 어려울 수 있는 스타일의 문제가 978번 문제인데, 이 문제도 뭐 많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니네가 이제 이게 떨어지는 스타일에 대해서 약간 자, 정리를 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요거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자, 요거를 풀어보세요. 라고 했을 때, 처음에 조금 이제 당황하는 스타일들이야. 자, 어떤 내용 때문에 당황하냐면, 지금 니네가 이거의 문제를 읽어보시면 이런 느낌이죠. 지금 보시면, 저 위에 지금 46.1m 위에서, 그지? 반지름이 루트 3짜리인 공을 뚝 하고 떨어뜨릴 겁니다. 되겠습니까? 뚝 하고 떨어뜨릴 거다. 그러면 이제 t초 위에 공의 중심이 높이, 그러니까 중심, 이 공의 중심의 높이가 t초,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위치를 가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공이 경사면과 충돌하는 순간 공의 속도는 얼마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죠. 되겠습니까? 그지?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지금 이 상황에서 잘 봐라. 자, 이제 공이 띡 하고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중심이 딱 이렇게 있으면서, 자, 얘가 공이 떨어지면, 자, 여기 이 경사면이 있기 때문에 공이 이런 식으로 이제 위치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저 바닥에 꽝 하고 닿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사면에 접하겠죠. 이렇게 경사면에 접하면서 일부는 이제 땅에 접해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형태가 되어질 거 아닙니까?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기를 좀 더 확대해서 그려보면 사실은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바닥이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있으니까 공이 닿을 때 얘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공이 밑면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공이 붙어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공이 여기에 딱 닿지는 않을 거 아니야. 이해하겠니? 그런 느낌이야. 저런 느낌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땅땅 올라가면 여기 중심이 이렇게 있는 느낌이야. 여기 중심이 딱 있는 느낌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 루트 3이 되어지는 느낌이라고 이렇게 되겠니? 자, 마찬가지로 이 공에서 얘가 루트 3이 딱 되어지는 거고, 얘가 이렇게 띵띵띵띵띵띵 가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30도라고 이렇게 주어진 거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가 몇 도가 되겠습니까? 60도가 되고요. 자, 여기가 이제 30도가 되어지는 이러한 관계가 되어질 거라고. 이해됐니?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내가 A라고 놓게 되면, 자, 코사인 30도, A분의 루트 3이라는 코사인 30도는 2분의 루트 3이 돼야 되니까 결국 A 값은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니? 2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얘가 띡 하고 내려와 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는 지면에 딱 닿았을 때 이 중심의 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자 2m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t초 후 공의 중심의 높이는 이만큼이다. 공이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지. 그 순간이 얼마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46.1-4.9t 제곱이라는 놈이 얼마가 되어질 때야? 2가 되어질 때란 얘기야.
지금 이 HT라는 거는 뭐를 의미하는 거니? 이 공의 중심의 높이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지. 알겠지? 그러니까 자 2가 되고요. 결국 4.9t의 제곱이 넘어가서 빼주니까 44.1이 돼야 되고요. t의 제곱은 결국 49분의 441이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자, 그럼 결론적으로 49분의 441은 t값이 49는 7의 제곱이니까 7분의가 되고요. 441은 뭐의 제곱이지? 21의 제곱인가? 21이 되어집니다. 약분치니까 몇 초 후가 된다는 얘기야? 3초 후에 이런 현상이 됩니다. 그럼 나는 뭘 구하란 얘기니? 그 3초 후의 속도를 구하란 얘기니까 드디어 h't 미분을 치시고요. 사라지겠죠? 마이너스 자 29, 18, 248, 9.8t가 되고요. 이때 3을 집어넣었으니까 마이너스 38에 24, 그 다음에 39, 27, 그래서 29.4다. 3번이 문제의 답이다. 이런 얘기죠. 시험에 그래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해하겠지? 저 공이 픽 떨어지게 되면 공이 지면에 팍 닿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뭐겠습니까? 지금 이게 지면에 딱 닿으면 마지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루트 3이다. 이거 아니라고요. 알겠지? 공이 떠 있다고요. 떠 있어. 알겠지? 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면에서부터 높이까지가 2가 될 때를 찾으셔야 된다고. 알겠지? 그때가 공이 꽝 하고 떨어질 순간이라는 거. 자, 다음 정지하는 물체에서의 움직인 속도의 거리 이런 얘기죠. 자, 979번 문제. 자, 이게 지금 이제 미분의 마지막 단원에 있는 문제인데요. 자,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느낌 들 겁니다. 아마 이것도 아마 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직선 도로 위를 달리는 어느 자동차에서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그러니까 제동거리죠. 제동거리. 브레이크를 확 밟았을 때 바로 멈추진 않지 않니? 저만큼 밀려간다. 자동차를 제동으로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세요. 자, 이게 이제 정지가 돼야 되니까 결국은 요것의 속도가 얼마가 되셔야 되겠니? 정지한다라는 건 항상 속도가 얼마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지. 윗줄 그어 정지에다가 속도가 0이다라고 써놓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갖다 미분 쳐볼까? 그러면 x't 값이 되고요. x't 값은 자 12-3t의 제곱이 되어지죠.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 묶어내고 t 그 다음에 4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 눈에 보이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얘는 t가 2초 후가 되면 제가 뭐 한다고요? 멈춘다고요. 맞아 안 맞아? 그러면 그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당연히 뭐가 되겠니? x2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자 뭐가 되겠습니까? 24 마이너스 8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얘는 16이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그죠? 자, 이것도 아주 쉽게 우리가 답을 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보시고요. 자, 뭐 똑같은 터프 문제는 없으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넘어갈게. 자, 오른쪽. 자, 그래프의 해석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게 또 중요하네요. 982번 라인이 또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나오는 것들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오는 문제들에 맞춰서 열심히 해 놓으시면 돼. 자,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잖니. 자, 이게 이제 뭐니? XT야, XT. 그러니까 위치야, 위치. XT가 잘 모르겠는 사람은 그냥 우리 편하게 이렇게 불러도 돼. 뭐라고 불러도 되냐면 그냥 FT라고 부르자고, FT. 그런데 있잖니. 요거를 미분치게 되면 우리가 이제 보통 F'T가 되잖니. F'T. 그 F'T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속도 VT라고 부르면 돼. 그러면 요 밑에다가 우리 VT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 자, 우리 VT 그래프 그리는 능력이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 그래프를 보시면 XT라는 그래프 자체가 지금 이 점에서 무엇을 형성하고 있니? 극소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맞아 안 맞아? 그리고 이 점을 중심으로 왼쪽은 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 왼쪽은 자 보시다시피 함수 자체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감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쳐서 오른쪽으로 올라갔을 때가 뭐 하고 있는 거니? 증가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지금 현재 이것의 왼쪽 부분, 이 보라색 부분은 F'T의 부호로 따지게 되면 부호가 뭐란 얘기입니까? 음수란 얘기입니다. 감소하고 있으니까. 맞아 안 맞아? 반면 오른쪽은 뭐가 되겠습니까? F'T가 뭐가 되는 지점이야? 양수가 되는 지점이죠. F가 지금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요 지점은 당연히 F'T가 뭐가 되는 지점입니까?
0이 되는 지점입니다.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거를 보고 어떻게 그려야 되겠어?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이게 지금 뭐가 되겠니? F'T의 그래프입니다. 이 점에서 0이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어지는 이런 느낌이십니다. 이해되니? 자,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해석을 해볼 거예요. 자, 봐봐. 띵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가 A가 있습니다. 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가 지금 B가 있죠. 자, 띵띵띵띵띵띵띵띵. 여기가 C가 있습니다. 자, 이런 느낌이십니다. 0부터 C까지 해서 원점을 두 번 지난다. 되겠습니까? 원점을 두 번 지난다. 지금 이 그래프 상에서 이 점하고 이 점은 보다시피 위치가 0인 점들입니다. 맞아 안 맞아? 위치가 0인 점들이니까 저 점들을 다시하여 이름하여 뭐라고 부를 수가 있겠니? 위치가 0이니까 무슨 점? 이때 원점을 지나치는 겁니다. 원점. 그래서 시간이 A일 때 B일 때 원점에 도달하는 거지. 그래서 두 번 지난다. 맞습니다. 자, A부터 B까지 시간에서 한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봐라. A부터 B까지에서는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있는 구간이니까 물체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구간이지. 속도를 바꾸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 방향이 아니고 속도를 바꿨다, 위치가 바뀐다, 진행 방향이 바뀌었다. 이해됩니까? 자, 0부터 C까지 해서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는 속도가 0일 때지. 속도가 0인 건 한 번밖에 안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억이 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문제 이해되니? 충분히 얘가 쫓아올 수 있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면 너네 그대로 가서 983번 문제 한번 볼래? 980, 아이고, 너무 붙여서 물어봤니? 984번 한번 가볼까? 왕자가 써진 걸로 가자. 985번. 985번 니네 답 한번 써봐라. 살짝 답을 한번 써봐. 985번. 자, 지금 수업을 다시 듣는 사람도 985번 답을 한번 다시 찾아봐. 자, 이렇게 FT의 그래프를 딱 놓고 니네가 찾아야 될 건 밑에다가 습관적으로 F'T의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즉 F'T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속도 그래프를 하나 그려놓겠다는 뜻이죠. 되겠습니까? 속도의 그래프를 그려놓겠다는 뜻입니다. 자, 속도의 그래프를 넣을 때는 지금 이 형태를 보고 속도를 넣을 때는 반드시 이 극소값이 되는 점들이 기준입니다. 극소값, 극대값, 극소값. 자, 얘들이 기준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그러니까 저 점, 이 A점을 밑으로 땅땅땅 밑으로 내리잖니? 그럼 여기가 속도에서는 0이 됩니다. 0. 여기를 밟고 지나가야 돼. 요 B점도 마찬가지죠. 요 B점을 땅땅땅땅땅 내리게 되면 자, X축 위에 딱 밟고 지나가야 되고 D점도 땅땅땅땅 내리게 되면 밟고 지나가야 됩니다. 됐니? 근데 밟고 지나가는 스타일을 알아야 되지. 요쪽은 함수가 감소하고 있죠. 감소. 그러니까 자,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셔야 됩니다. 되겠니? 그 다음 이쪽은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속 증가하니까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다가 되겠니? 그러다가 쭉 하고 감소가 일어나니까 계속 마이너스가 됐다가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쭉 플러스로 올라가야 되겠죠. 그래서 프라임 x, 이게 f 프라임 x의 그래프인데요. f 프라임 t의 그래프인데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감소 구간이죠. 여기가 감소 구간, 여기는 저 위에가 증가 구간, 다시 여기가 감소 구간, 여기가 다시 증가 구간이 되셔야 돼. 부호가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여기가 지금 A점이고요, B점이고요, 여기가 D점이 되어지겠죠. 그 사이에다 C점을 넣어 보게 되면 자, C점의 역할들이 뭐 이런 느낌으로 C점, 그다음에 D점, E점, 이렇게 E점이 자, 이렇게 엮어져 있겠죠. 자, 이 그림을 보고 얘기를 해 봅시다. T가 C일 때와 E일 때 B의 운동 방향은 반대이다. 자, T가 C일 때 부호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T가 E일 때 플러스죠. 그러니까 부호가 다르다는 건 운동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0부터 E까지 해서 P는 운동 방향을 두 번 바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바꾸죠. 틀렸습니다.
t가 0부터 2에서 p의 속도가 0이 되는 순간은 2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다시피 0부터 시작해서 2까지에서 p의 속도가 0이 된다는 것은 요 지점, 요 지점, 요 지점을 의미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0부터 2까지 해서 P는 D일 때, P는 D가 되어졌을 때 원점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자, 떨어져 있는 건 얘를 보셔야 되죠. 맞아 안 맞아? 되겠습니까? 요 지금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그러니까 B가 흐르면 원점에서부터 3만큼 떨어진 겁니다. 맞아 안 맞아? D가 되면 마사만큼 떨어진 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가장 많이 떨어졌다. 그래서 얘는 얘가 되어지겠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안 어렵죠?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자, 여기를 보시면 이제 변화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오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풀어 오셨어요. 자, 그럼 여기를 잘 보십니다. 지금부터 얘기를 잘 들어봐.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변화율에 대한 얘기가 나오셨는데요. 여기 문장에 보면 지금 길이가 이만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t는 3에서 물체의, 자, 밑줄 부어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는 문장, 여기까지 밑줄 긋습니다. t는 3에서 물체의 길이의 변화율, 여기까지 밑줄 그어 놓고 여기에다가 강력하게 이렇게 써 놓습니다. L'3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율이라는 것은 소위 말해서 3이라는 점에서의 변화율, 다시 말하면 3에서의 순간 변화율을 구하는 얘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L'3이 되는 거야. 아시겠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저런 느낌의 문제가 나오시면 L'T 바로 미분 치세요. 그럼 얼마가 되니? 3t의 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3이 되고요. 따라서 L'3 값은요. 자, 93은 27 플러스 12 플러스 3이 되어지니까요. 42라는 값으로, 자, 금방 구할 수 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문제야. 맞지?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두 문제를 잘 구분을 해보자. 일단 이 두 문제는 그 멘트의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어떤 멘트의 차이점을 아셔야 되냐면, 잘 봐봐. 자, 거기다 표시를 해. 어디다 표시를 하냐면, 하나는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이야.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는 문제고, 하나는 그림자 끝 앞끝에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야. 이거 다른 얘기야. 다른 얘기. 아시겠니? 저 두 개는 다른 얘기인데, 선생님 저게 어떻게 다르나요? 라고 했었을 때, 자, 잘 봅니다. 어쨌든 그림자의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림자를 구한 다음에 미분 치면 되겠죠. 맞아 안 맞아? 미분 치면 됩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자, 봐. 지금 요렇게 돼 있는 사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요렇게 사람이 하나 서 있고요. 그러면 그림자는 어디에 생기니? 그 사람이 어디에 생기죠? 앞에 이렇게 생기겠죠. 이걸 그림자의 길이 x라고 봅시다. 됐습니까? 됐죠? 자, 그럼 잘 봐봐. 이 사람이, 자, 매초 1.2m의 속도로 걸어간답니다. 매초 1.2m. 그러면, 자, t초가 흐르면 얼마만큼 걸어가 있겠니? 1.2t만큼 걸어가 있겠죠. 이해돼 안 돼? 됐어? 그죠? 1.2t만큼 걸어가 있을 겁니다. 아시겠지? 자, 그럼 잘 봅니다. 자, 끝났어 여기서. 자, 안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직각삼각형하고 바깥쪽에 그려져 있는 가로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진 직각삼각형은 관계가 무슨 관계니? 닮음의 관계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 180cm 1.8이죠. 그러니까 1.8대, 자, 여기다 쓸까? 1.8대 4.5는 되겠죠. x 대 1.2t 플러스 x다.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그죠? 그러면 자, 내항의 곱 4.5x는 되겠죠. 자, 1.8 곱하기 1.2t 플러스 1.8x다. 자, 넘어가면 2.7x는 되겠습니까? 1.8 곱하기 1.2t다. 되겠죠. 따라서 x는 뭐란 얘기입니까? 2.7분의 1.8 곱하기 1.2t가 되어집니다. 되겠니? 근데 나는 뭘 구하고 싶어?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고 싶지. 변화율을 구하고 싶으니까 그림자를 미분쳐야 되겠지. 그래서 x'을 꽝 치는 순간 얼마만 남니? 2.7분의 1.8 곱하기 1.2만 남고요. 27분의 되겠습니까?
18 곱하기 12 곱으면 270이 되어지겠죠. 자, 약분 칩시다. 92 18 93은 27 되겠습니까? 자, 3이 되고요. 여기 4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10분의 8 0.8. 그러니까 얘가 답이 되어집니다. 자, 요 문제 구분할 수 있겠니? 자, 여기서 x가 누구였어? 그림자의 길이니까 사람 앞에. 이해하겠지? 사람 앞에가 그림자의 길이가 되어집니다. 자, 이제는 문제가 바뀌었지. 자, 문제가 바뀌었어. 자, 문제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냐? 이번에는 문제가 뭐야? 그림자 앞끝의 속도지. 자, 이제 어떤 차이점을 보이나 봐봐. 이 사람이 열심히 걸어갈 겁니다. 그림자 앞끝의 속도. 가로등 밑에서부터 걸어가겠죠.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그림자 앞끝의 속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림자 앞끝이 형성이 되어지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x가 되어지고요. 똑같이 이 사람도 여기까지 걸어오겠죠. 매 속도 1.4니까 1.4t가 되어질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 똑같은 형태로 구하는데 차이점이 있다면 x를 어디에다 놓냐의 차이점이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면 여기 또 비례식이 1.8대 1.8대 3은 되겠죠? 요거죠. 요게 뭡니까? x마 1.4 대 x다. 그래서 1.8x는 3x 마이너스 3, 4, 12, 4.2가 되고요. 넘어가니까 1.2x는 4.2가 되어지겠죠. 자, t가 어디 빠졌니? 1.4t 여기 빠졌네요. 자, 그래서 3x 마이너스 4.2t 여기 빠졌네요. 자, 4.2t가 되겠죠. 그래서 x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2분의 42t. 자, 그래서 미분치면 되죠. 그래서 dt분의 dx는 자, 얼마가 되니? 6, 2, 12, 6, 7은 42, 3.5다. 이렇게 차이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요 두 가지를 반드시 구분하세요. 하나는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 되겠니? 하나는 그림자 앞끝의 속도. 차이점은 그림자 길이를 구할 때는 사람 앞에를 x라고 놓으시면 되고요. 그림자 앞끝의 속도를 구할 때는 어디서부터? 가로등부터 끝머리까지를 x라고 놓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지? 자, 이 두 가지의 차이점만 알고 계시면 저 두 문제 구분하실 수 있을 거야. 자, 991번 문제. 자, 한번 이제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부피의 변화율이다라고 나오면 당연히 뭐를 구해서, 아니 여기 뭐니?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나오면 뭘 구해서? 넓이를 구해서 뭐 치면 되겠니? 미분 치면 되겠죠. 이해되니? 길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길이를 구한 다음에 미분 친 것처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라고 하면 넓이를 구해서 뭐 치면 된다고요? 미분 치면 되고요.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부피를 구해서 미분 치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읽어보자. 봐라. 아이스크림 공장에는 액체 상태의 원료를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가 3cm이고 높이가 10cm인 원뿔이 뒤집어진 모양의 용기에 넣고 얼려서 아이스크림을 제작한다. 아이스크림 콘을 제작하는 기계는 액체 원료의 높이가 매초 1cm로 일정하게 높아지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자, 봐라. 매초 1cm가 높아진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t초만큼 지났다고 생각하면 얼마만큼 올라와 있겠니? 매초 1이니까 이거 얼마만큼 올라와 있어? t만큼 올라와 있겠지. 맞아 안 맞아? 그때의 반지름을 r이라고 한번 이렇게 놔보자. 그랬을 때 이 용기에 액체 원료를 넣기 시작한 지 4초가 되는 순간 액체 원료에 의해 생기는 수면의 넓이의 변화율, 요거대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맞아 안 맞아? 이해됩니까? 그죠? 그러면 안쪽에 들어있는 직각삼각형하고 바깥쪽에 큰 직각삼각형은 무슨 관계? 닮음의 관계죠. 그러면 r 대 3은 t 대 10이다. 그러면 3t는 10r이다. 그래서 r은 10분의 3t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그러면 이것의 넓이는 파이 r의 제곱이 되어지니까 파이 곱하기 r 100분의 9t의 제곱이 되어지겠죠. 소위 말해서 얘가 넓이입니다. 얘가 넓이라고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4초일 때의 넓이의 변화율, 즉 S'4를 구하고 싶은 거야. 지금 S'4. 이해되니? 그럼 이걸 미분 치면 얼마가 됩니까? 100분의, 그러니까 이걸 미분 치게 되면 50분의 9t 파이가 되어지죠. 거기다 4를 넣었으니까 50분의 9 곱하기 4 파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5분의 18 파이다. 그래서 얘가
답이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고요. 이해되니? 그러니까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나한테 필요한 건 넓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넓이를 구하려면 반지름 R을 알아야 되는데 반지름 R을 어떻게 구할까? 라고 생각해 보니까 원뿔 안에 직각삼각형 두 개의 닮음으로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지. 여기서도 잊지 말아야 될 거는 단위 시간당 매 초 얼마만큼 올라간다라는 저거대 관계, 즉 여기를 T라고 금방 놓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저걸 T라고 놓아야 이 문제의 답이 금방 풀어집니다. 자, 이제 부피의 변화율 하나가 남으셨는데 999번. 자, 답 써봐. 자, 999번의 답을 한번 써봅니다. 자, 999번의 답을 한번 써보십니다. 자, 여기는 이제 부피의 변화율이니까 당연히 부피를 구하셔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부피를 구하셔서 부피의 변화율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부피를 미분칩니다. 부피를 미분치는 겁니다. 부피를 어떻게 구할까? 라는 문제고요. 거기서 중요한 문장은 아까 이런 문장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게 조심하자고 그랬어. 매초 1cm의 속도로 수면의 높이가 상승하도록 이 문장이 그러니까 저 문장을 해석한 사람은 이 문제 지금 벌써 끝났을 거야. 이렇게. 자, 결국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T라고 써놓냐 안 썼냐. 자, 이게 이 문제의 전부이고요. 여기를 이제 R이라고 이렇게 놓았을 때, 그죠? 눈에 보이는 비례식의 관계는 R 대 3은 T 대 9다. 자, 이렇게 되면서요. 결국 9R은 3T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R은 3분의 T가 되어집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원뿔의 부피를 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부피 VT는 3분의 1 곱하기 파이 R의 제곱,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높이 H, 높이 T죠, T. 그래서 이제 이만큼이 되어지니까 결국 이제 27 파이 T의 3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V'T를 딱 쳐보는 순간 자 9분의 파이 T의 제곱이 되어지고요. 되겠죠? 3초 후니까 이렇게 가시겠죠? 그래서 뭐만 남습니까? 파이만 남죠. 답은 1번에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속도, 가속도까지 끝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지? 그래서 여기까지가